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을 주는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생선 장수로 살아가는 78 할머니가 대형은행에서 겪은 차별과 무시,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반전과 감동적인 결말까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재래시장 한켠, 김복순 할머니의 생선 가게는 이른 새벽부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78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 정성은 시장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할머니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들을 정성껏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주름진 손으로 차가운 얼음을 생선 위에 올리는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복순 할머니는 겉보기에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그 누구보다 따뜻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복순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몰래 도움을 주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하죠. 팔다 남은 생선을 형편이 어려운 동네 할머니에게 슬쩍 더 넣어주거나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반찬거리를 챙겨주는 모습은 이제 시장에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의 정겨운 만남은 복순 할머니에게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복순 할머니가 항상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죠. 낡은 옷과 허름한 외모만 보고 그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실 복순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여러 건물과 땅을 보유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생선 장사는 그저 삶의 즐거움이자 오랜 습관일 뿐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순 할머니에게 시장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죠. 행복은 화려한 삶이 아닌 소소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복순 할머니의 철학은 그녀의 삶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신선한 생선을 정직한 가격에 파는 것이 복순 할머니의 원칙입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쌓여 복순 할머니의 단골 손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죠. 사람들은 그녀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믿고 찾아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복순 할머니는 오늘의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남은 생선들을 정리하고 가게를 정돈하는 모습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엿보입니다. 시장을 나서는 복순 할머니의 뒷모습은 소박하지만 당당함이 느껴져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선 장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복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은행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생각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낡은 옷차림 그대로 대형은행 지점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동네 작은 은행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복순 할머니의 얼굴을 스쳤어요. 넓고 깔끔한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과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죠. 복순 할머니가 들어서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맡은 듯 몇몇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 발짝 물러났어요. 복순 할머니는 이런 반응에 익숙하다는 듯 담담하게 계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록 외모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 박지연은 복순 할머니를 보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어요. 생선 비린내가 창구까지 풍겨오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지연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복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몇 가지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연은 복순 할머니의 낡은 통장을 받아들며 내심 작은 금액일 것이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보고 잠시 당황했으나 곧 자신의 실적을 위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시하던 태도는 잠시 접어두고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연은 특별 금리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추가 혜택도 준다고 덧붙였죠. 복순 할머니는 박지연의 설명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금융의 문외한처럼 보이지만 사실 복순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산을 관리해온 안목이 있었죠. 이 상품이 자신에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정중히 생각해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연의 태도가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자신의 권유를 거절당한 것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죠. 다른 직원들도 흘끔흘끔 복순 할머니를 쳐다보며 소곤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낡은 옷차림의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같았죠.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자신의 방식대로 검소하게 생활해왔지만 이렇게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안타까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복순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박지연은 계속해서 복잡한 금융용어를 써가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고 복순 할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복순 할머니가 상품 가입을 거절하자 박지연의 눈빛에는 실망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저 계좌 확인만 하고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박지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박지연에게 귓속말을 했죠. 두 사람은 복순 할머니를 흘끔거리며 웃음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순 할머니가 그저 금융 지식이 없는 시장 상인으로만 보였어요. 박지연은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5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 깊숙이 상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은 드물었어요. 박지연이 다시 돌아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할머니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점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 잠시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다른 통장 하나를 꺼냈죠. 그것은 수십억 원이 예치된 특별 계좌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계좌의 모든 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지연은 무심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죠.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박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급자를 찾아 나섰어요. 은행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자산 규모를 확인한 그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죠. 앞서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공손한 태도로 다가오려 했지만 복순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후였어요. 복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이 은행에서 모든 재산을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직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얼마 없을 텐데 그렇게 하라는 무례한 발언이 복순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곧 현실이 아님이 밝혀졌어요. 복순 할머니의 자산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자 은행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금뿐만 아니라 시내 중심가의 여러 건물과 땅이 복순 할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죠.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알고 난 후에야 달라지는 태도가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왔던 그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검소하게 생활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롤레 도움을 주는 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은행 내부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자산 내역이 직원들 사이에 빠르게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박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변하여 복순 할머니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직원들은 급히 지점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점장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는 얼마 전 본점 회의에서 복순 할머니가 지역에 숨겨진 대자상가로 언급됐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그 사람이 자신의 지점을 방문했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김민석은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순 할머니가 있는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복순 할머니는 이미 자리를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김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실수가 얼마나 큰 손실로 이어질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복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자신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스며 있었어요.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가 단지 외모만으로 판단받고 무시당한 것이 마음 깊이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 앞에 공손히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권위 있는 톤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의 말투였어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석의 말을 들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죠. 은행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은 이 상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위풍당당하던 지점장이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 앞에서 공손히 대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상황의 전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에게 개인 상담실로 이동할 것을 정중히 제안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담실로 향하는 동안 은행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죠. 특히 박지연은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김민석은 진심 어린 사과를 표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무례한 대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단면이라고 생각했죠. 복순 할머니는 김민석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익명으로 기부해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겪은 일은 그런 그녀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은행이라는 곳이 단순히 돈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은행 상담실 외부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민석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복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자신과 직원들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고객을 외모와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은 은행의 기본 가치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죠. 복순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가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은행에서 겪은 일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은행이 고객의 재산 크기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달리하는 관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사회의 흐름에 편승해 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박지연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객의 외모만 보고 선입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죠.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은행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는
복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직원들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김민석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 남을 탓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온 그녀였기에 이 상황을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에게 자산 관리에 대한 특별 서비스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로비로 돌아온 복순 할머니를 본 직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재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품위 있는 태도와 깊은 지혜가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은행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김민석에게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외모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깊은 삶의 지혜를 전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닌 평생을 통해 그녀가 깨달은 진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의 말을 깊이 새기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은행의 서비스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오늘의 경험을 통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어요. 복순 할머니가 은행을 나선 후 지점 내부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석 지점장은 즉시 전 직원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박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김민석은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 있었던 일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본점에서 열린 회의에서 복순 할머니가 어떤 인물로 언급되었는지 직원들에게 설명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단순한 자산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수십 년간 익명으로 기부해온 숨은 독지가였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건물들의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 수익 상당 부분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는 데 쓰이고 있었죠. 이 사실을 듣자 직원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생선 냄새 난다며 무시했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지역 경제와 사회 복지에 큰 기여를 해온 존경받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민석은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서비스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나 외모로 판단하기 쉬운 고객들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를 제공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녀는 복순 할머니께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민석은 그녀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죠. 한편 복순 할머니는 시장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생선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오랜 삶의 지혜로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시장의 이웃 상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 소소한 일상이 복순 할머니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다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던 시절, 조금씩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 중년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소박한 삶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오래 붙들었어요. 20살 무렵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따뜻한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이 복순 할머니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은 분명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불쾌한 경험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그녀의 정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생선을 진열하고 얼음을 올리는 익숙한 일상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예상치 못한 손님이 복순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의 김민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복순 할머니 앞에 서 있었죠. 시장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석은 공손히 인사를 건네며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김민석은 생선 비린내가 가득한 환경에서도 불편한 기색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그는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은행 지점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느낀 진심 어린 반성이었어요. 김민석은 복순 할머니의 일화가 은행 직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은행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금융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는 계획도 밝혔죠. 복순 할머니는 차분히 김민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의 상처보다는 이해와 수용의 빛이 깃들어 있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그녀는 미움보다는 용서가, 원망보다는 이해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민석은 용기를 내어 복순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녀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특별 강연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복순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수락했죠. 그 순간 시장 한켠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지현이었어요. 그녀는 어제와는 달리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죠. 박지현은
복순 할머니 앞에 서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단순한 말의 사과를 넘어 그녀는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순 할머니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박지연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어요. 평소 복순 할머니의 따뜻한 성품을 알고 있던 그들은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박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소 짓는 복순 할머니의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외모로 판단받고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이해의 마음은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어요. 박지연은 복순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민석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복순 할머니에게 그녀의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일 뿐이라고 대답했죠. 일주일 후 은행 대강당에는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연사로 나선 이 자리에는 김민석 지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평소 생선가게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한 모습 그대로의 복순 할머니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생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재산을 모아온 과정, 그리고 부를 쌓게 된 후에도 검소한 삶을 유지하며 익명으로 기부를 이어온 이유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복순 할머니는 외모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녀는 진정한 불안돈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직원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강연이 끝난 후 김민석 지점장은 은행의 새로운 캠페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캠페인은 복순 할머니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김민석은 은행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이 프로그램은 복순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복순 프로젝트라고 명명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복순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불쾌한 경험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이 프로젝트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죠. 박지연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은 복순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박지연은 복순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앞으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연회가 끝난 후 복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재래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생선가게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인격과 지혜에 대한 존경이었죠.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점차 지역 사회를 넘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녀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소박하고 겸손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한켠에서는 78 노인의 부지런한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낡은 앞치마와 주름진 손에는 진정한 부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